지금부터 김동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표문은 김우각 대책본부장님이 발표문을 낭독하신 이후 일문일답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우각 후보님의 발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우리 김동완 후보님께서 여러분들 기자님께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늦으시는 것 같아요.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김동완 후보님을 제대로 뽑히라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보수 진영이 분열을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반응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들이 소망 과는 다르게 무소속으로 전 당협위원장인 정영선 후보님께서 출마를 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한테 올바른 선택을 주기 위해서는 팩트,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그런 사실관계가 전체 유권자한테 잘 전달되어서 올바른 선택하는데 우리 언론 기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앞에 계략한 것은 지면이 많이 사례가 안 되실 분을 염두해서 드린 것이고, 제가 오신 김에 4페이지 이하부터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정 후보 그분이 당협위원장으로 선거 캠프를 차렸을 때 직능 본부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원으로서 당의 대표가 4년마다 오는 총선에 당연히 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영선 후보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바람에 이것이 컷오프로 이어지고 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정영선 후보님께서 너무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유권자한테 선전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큰 것만 몇 개 바로잡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듯이 우리 정영선 후보님께서는 2020년 3월 6일 당진시청 브리핑실 등에서 미래통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AB 후보로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기자회견 장소에서 미래통합당이 정 후보자를 컷오프 공지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중앙당이 정 후보자의 당원을 배신하였다. 이렇게 배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 후보자의 공천 배제는 잘 알다시피 경찰 공무로 재직 시 댓글 여론 공작 활동에 방해한 범죄 행위로 인한 공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정영선 후보자가
항소 상급기관의 상급법원에 지금 항소하는 바람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우리 당규죠. 당규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우리 공천심사 기준에 이게 배제를 시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앙당이 이렇게 당헌 당규를 하는 실제법과 또 경선 절차라는 절차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공천 배제가 왜 어떻게 정 후보자 개인이나 당원에 대한 배신 행위인지 이 법치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제1야당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공천한 것이 왜 배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왜곡하고 있는지 이것을 해명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떠도는 이야기에 대한 진실이나 공천 과정의 정당성 등 실상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 후보는 자기가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될 것을 다단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원도 있고 자기가 기소됐다는 사실도 있고 그다음에 2020년 2월 18일 법원을 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컷오프는 3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컷오프 된 것은 정당한 공천 기준에서 컷오프 됐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얘 무슨 목적에 이유에서 뒷선에서의 무슨 부정이나 해서 공천받은 거냐 이렇게 매도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정 후보자에 대하여 적극하게 공천 배제한 것에 대하여 정 후보자는 한 건도 아니고 불의한 부당한 공천이다. 공유하고 합의적인 공천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뒷선에 의한 사천이다. 이렇게 계속 언론기관을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슨 근거나 사료를 가지고 이런 내용의 주장을 계속 유권자한테 하는지 이것을 증거를 갖춰 명백하게 해명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 후보자는 당헌 당규 그리고 공관위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공천 심사 당시 이미 후보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면접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치부하게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불합리한 생각이 든다. 이 점을 양해하라. 무슨 커다란 범죄 집단에서 공천한 것 같이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뒷손에 의한 사천을 감행했다. 주장도 해요. 또 2020년 3월 22일자 당진시 브리핑실에서는 타 후보와 함께 당진 지역 공천은 보이지 않는 뒷손이 작용했던 부정분배에 의한 공천이라 판단하여 부정무역 해명 요구까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정영선 그분은 우리 당연 75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당진미래당 당진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동안 11개월 활동을 하다가 지난 3월 1일 공천 대질에다 곧바로 탈당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입장에서는, 김동완 후보님 입장에서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었습니다. 이유는 정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조직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인계 인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당원으로서 당규를 지킬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당의 선거구 출마자인 김동완 후보를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기간 3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의 이런 돌출 행동은 중앙당에서 뒤늦게 공천을 받은 김동완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행동이자 해당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 후보자는 입만 열었다 하면 당에 대한 기여도가 대단히 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후보자는 무엇을 가지고 당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그 실체, 정체를 구체적으로 당진 시민들에게 밝히라는 겁니다.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을 잡고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집단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각축장으로 4년 주기로 다가오는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당선이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을 임박하여 정 후보자가 정당 공천자에게 아무런 인계 인수도 없이 지지자와 함께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는 선거일을 불구할 만 남겨놓은 공천을 받은 김동완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이고 해악이죠. 총선을 코앞에 두고 평소 미래통합당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관리하고 있던 조직관리를 송두리째 무력화함은 물론이거니와 탈당을 하게 한 그 원인자인 정 후보자가 당에 대한 기여도가 아주 큰 것이냐 보수 진영을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말하는 당에 대한 기여도는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요. 결정적으로 사용할 그런 모든 조직 관리를 맹땅 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 당진 지역은 당협이 없었던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 김동완 후보님은 120일 전에 예비 등록하고 구축하고 선거전에 임했을 것인데 김동완 후보가 당선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돕다가 컷오프되는 바람에 지금 후보 등록을 한 경우거든요. 다섯 번째는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 하면서 2020년 3월 6일 오후 5시에 미래통합당 당진 당협 865명이 탈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3월 23일 11시 정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 1,300명이 넘는 미래통합당 책임당원들이 탈당하여 자기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 후보자는 1,300명의 책임당원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미래통합당 당원규정 제2조 제1항에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 절차를 완료한 자라 이런 것은 일반 당원이고 제2항에는 책임당원은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 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할 때에 이 문헌대로라면 정 후보자가 책임당원이 1,300명이 탈당했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시간상으로나 우리가 보는 경험칙으로
일어날 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떳떳하다면은 과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 후보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선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 시대 지역신문이 창간 26주년 특별기획 사의로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총선 지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49% 대 정영선 34%로 15% 이상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열세에다가 정 후보자의 무소속 출마로 인하여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당선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당원이나 당진 시민들께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 후보자는 최근자인 2020년 3월 28일 포럼 회원들에게 문자로 보낸 내용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김동완 후보와의 1대1 구도일 경우 지역정가에서는 7,000표 내지 10,000표 차이로 낙선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 제시 아래 그 실체에 대한 진상을 육가원칙으로 밝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 후보자가 주장하는 시기 단일화로 인하여 미래통합당 후보가 없어진다면 미래통합당은 후보 없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단일화인지, 그 다음에 정당 정치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단일화를 고집하며 유권자를 편협하는 우리 정 후보는 보수 유권자에게 사실상 고통을 주고 집권 여당을 돕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 후보자가 진정 보수의 승리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미래통합당에 복귀하고 당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장래에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국민들의 영망과는 관계없이 오직 정용선 후보 개인이 야망을 위한 선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정 후보자는 2019년 1월 2일 정용선, 정성래, 김동완 3인이 150여 명의 당원 앞에서 조직위원장, 경선의 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선 요구 등 당협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당사 제명 처리하기로 공개 합의한 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는 정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당 조직 활동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스스로 엄격하게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나 기타나 배우면서 소위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 후보자가 주관하는 공식 모임에 참석해서 보수가 일치 단결해서 문정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계속 역설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연상선에서 선거일 100일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예비 등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로서는 당의 경선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정선래 후보와 있었던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선 일정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뿐이에요. 이러한 명백한 전후 과정이나 사실이 있는데도 김 후보자가 박석을 녹였다고 계속 비난하는 경우는 웬 경우인지, 왜 자당의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고 또 마치 김동완 후보자가 약속이나 파기하고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진 시민이나 당원들 앞에 해명하는 것입니다. 해명을 못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이 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결론적으로 김동완 후보자는 정 후보자가 1심 법원 판결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었다면
여전히 우리 김용환 후보님은 초심, 즉 불출마로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동완 후보님은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총선 2개월을 앞두고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오직 정용선 후보자 당연시 당협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정 후보자가 조직 관리하던 것을 송두리째 가지고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니 아무런 준비 없던 그런 상황에서 4월 1월 총선은 코앞에 다가오고 참 황당하죠. 정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을 무죄라고 주장하며 당원들과 지지자를 설득하고 현혹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로 상황이 180도로 뒤바뀐 점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당이나 당원들에게 누를 끼친 경우라 진심으로 깊은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김동완 후보자는 결백을 믿었던 정 후보자의 2020년 2월경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로 뒤늦게 후보자 추천 공천을 하게 되었고 당내 경선으로 공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정 후보자는 자기를 돕던 당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동안 더불어 등 타 다당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오직 미래통합당 소속 김동완 후보자를 그렇게 자주 공격하는 모양새라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면서 공개하기 위해서는 기자 여러분들을 보기 필요해서 초청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진시 선거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함께 동락했던 동지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김동완 후보님의 요청이에요. 그동안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왜곡의 정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입장을 우리 기자님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당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그 진실을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면상은 당을 위하고 배신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정용선 후보의 1심 법원 판결이 2심, 3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2심, 3심 법정 소위일이 있고 또 그로부터 확정 판결부터 또 5년이라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는 이 양반은 사실상 정치 활동이 묶입니다. 피선거권, 즉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딴 얘기로 포장해서 사실상 그 유권자를 좀 사실관들에게 현혹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한 국정서가 누구 잘못해도 고소하면은 그 부정적인 인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지고 진실한 그 선거 풍토 또 정당 정치 정책화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 그 정용선 후보자 측에 이런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하셨는지요? 어떻게 여기서 기침하면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신문 지상에 공개하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팩트 사실 아닌 거 갖고 있다가 안 되잖아요. 다만 그동안에 하도 경험 없는 황당한
그런 것을 보도를 보고 우리는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일은 코앞에 다가오고 또 언제 보수 분열 막자고 여기 얽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는 집권여당 더불어 어기구 후보인데 그러니까 일정한 한계에서는 집권여당 후보와 정책 대의를 통해서 우리 김동완 후보님이 당선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두들